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김포 한강신도시 GTX-D 정차역이 과연 구례역이냐 장기역이냐 사실상 아무 의미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는 GTX-D 노선으로 큰 관심을 받는 지역인데요. 각자의 근거에 의해서 과연 GTX-D 노선이 한강신도시로 들어온다면 구례역이 될지 장기역이 될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논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확실한 기준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한강신도시 내에서 GTX 정차역이 구례역이 될지 아니면 장기역이 될지 인터넷 카페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먼저 구례역은 한 국회의원이 2019년 11월에 국회회의에서 김포 GTX 구례역 설치와 통진읍 GTX 역세권 개발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발단이 되었고요. 장기역은 인천시가 발표한 GTX-D 노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와 하남시 토론회 발표 자료에 GTX-D 노선의 정차역을 장기역이라고 표시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GTX-D 노선 정차역은 구례역과 장기역 중에서 어디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것일까요? 물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결론은 구례역이든 장기역이든 어디로 들어오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구조와 교통체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자세히 보세요.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골드라인이 대표적이고요. 신도시 내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총 4개의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구례역과 장기역의 위치를 보세요. 두 역은 마산역을 사이에 두고 불과 2정거장 거리입니다. 가장 동쪽에 있는 운양역에서 구례역까지는 3정거장, 그리고 장기역까지는 불과 1정거장 거리밖에 안됩니다. 즉 GTX-D 노선이 구례역으로 들어오나 장기역으로 들어오나 아니면 계획이 전면 수정돼서 제3의 역으로 들어오더라도 한강신도시 내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환승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GTX-D 노선이 어디로 들어오더라도 한강신도시 내에서는 모두 직접 혹은 간접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체계에서 각 역을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골드라인과 GTX-D 노선의 노선 효율은 극대화되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아파트도 늘어날 겁니다. 현재 김포시는 골드라인의 운행 효율을 높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김포시는 골드라인 차량 추가 제작을 통해서 골드라인의 전체적인 혼잡도를 줄이고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2분대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실현이 된다면 골드라인 각 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결국 서울 접근성도 더욱 높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골드라인이 빨라지면 어떤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출퇴근 시간에 골드라인 각 역을 2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면 현재 골드라인 기점에서 김포공항까지 32분이 걸리던 것이 20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교통체계를 이용해서 한강신도시에서 제2 업무 중심지인 여의도까지 대략 40분 정도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출퇴근 시간 40분이면 김포 한강신도시가 서울과 훨씬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에서 실수요 및 투자 수요 유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급 효과는 역시 GTX역이 어디가 되든 환승 효율이 좋아져서 결국 신도시 전체가 수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GTX 직접 역세권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겠지만 김포 한강신도시 내에서 골드라인의 역세권에만 들어온다면 가격 상승폭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고 아파트 가격 흐름은 시장 흐름과 같이 변동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안 오르면 다 같이 안 오른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소리가 아닌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김포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도 김포에는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김포 한강신도시에 거주 중이거나 향후에 진입을 고려 중이라면 GTX 정차역이 구례역이니 장기역이니 아니면 전혀 다른 역이니 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김포에서는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오를 아파트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포에서는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집필한 책과 김포 관련 여러 영상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를 보시죠.
같은 기간 동안에 왼쪽 아파트가 오른쪽 아파트보다 가격 변동이 훨씬 큰 것이 보이시죠? 두 아파트는 골드라인 같은 역 주변 아파트인데 왼쪽 아파트는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오면서 2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이고 오른쪽 아파트는 역세권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준공한 지도 10년이 넘어가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즉 같은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도 김포에서는 골드라인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오면서 되도록 신축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개발 소식이 발표되면 본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 그 노선이 개통돼서 타고 다니려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릴 텐데 과연 가치가 있느냐는 말을 항상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개발 호재로 아파트 가격 변동을 예측할 때는 개통이 언제 되든 그것은 그다지 큰 사항이 아닙니다. 이유는 개발 호재에 의한 집값 변동은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개통되면 한꺼번에 오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아직 계획된 노선이 개통되지 않은 동탄이나 수원도 집값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두 곳은 집값 변동이 어떤가요? 부동산 투자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김포 한강신도시는 역세권과 상대적인 신축 아파트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입니다. 한강신도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김포 역시 규제지역이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